안녕하세요. 저는 강승희입니다. 올해로 49세가 되었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승진하던 날, 회사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도 왠지 모를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20대부터 매 순간을 늦출 수 없는 긴장감으로 달려왔죠. 내달리고 있는 나에게 채찍질을 가하면서 나와 경쟁하고 남과 경쟁하면서 결혼도 연애도 다 미루고 오직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 이루었습니다. 여자 임원이 드문 이 회사에서 유리천장을 깨고 올라왔어요. 하지만 휴대폰에 축하해라는 문자가 쌓일 때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퇴근길 고급 레스토랑에서 혼자 축하 식사를 했어요. 웨이터가 물었죠. 와인 드릴까요? 네, 제일 비싼 걸로 주세요. 그리고 혼자 건배를 했습니다. 축하해, 강승희. 와인잔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비싼 와인을 마시는 성공한 여자의 모습. 평소에는 일에 파묻혀 사느라 이런 생각할 겨를도 없었죠. 아침 일찍 회사로 향하고 늦은 밤까지 보고서를 쓰고 주말에도 매일 체크하고 컨퍼런스 콜하고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면 앞만 보고 뛰는 내 모습에 안정감과 나다움을 느끼면서 외로움도 잊혀졌고 공허함도 느낄 새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홀로 앉아 있자니 휴대폰을 꺼내보았어요. 단체 카톡방에는 친구들의 일상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애 대학 합격했어. 남편이랑 결혼 기념일 여행 다녀왔어. 손주가 걸음마를 시작했다. 누구 하나 부를 수가 없었어요. 다들 가정이 있으니까 이 늦은 시간에 누구를 불러내겠어요. 혹시 더 오실 분 계신가요? 웨이터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 네. 지금 오고 있어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메인 디쉬가 나왔지만 한 입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텅 빈 테이블 맞은편이 자꾸만 눈에 밝혀서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20대에는 확신에 차 있었죠. 결혼, 그건 인생 낭비야. 난 내 커리어가 더 중요해. 연애를 안 한 건 아니었어요. 잘 나가는 금융권 과장님과도 만났고 의사 선생님과도 데이트를 했죠. 로펌 변호사와는 결혼까지 생각했었고 하지만 매번 그 순간이 왔습니다. 이제 결혼할 때도 됐잖아. 그러면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전 아직 커리어가 더 중요해요. 30대에는 더 단단했습니다. 승진할 때마다 느끼는 성취감. 연봉이 오를 때의 짜릿함.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선택이었죠. 꿈을 포기하면서까지 사랑을 선택하고 싶지 않았던. 그래서 매번 헤어졌습니다. 결혼하면 이 회사 그만두면 되잖아.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더 높이 올라가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때는 그게 옳은 선택이라 믿었으니까요. 친구들이 결혼한다고 할 때도 전혀 부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안타깝게 봤죠. 저렇게 일찍 묶여서 뭐하나. 40대 초반까지도 괜찮았어요. 더 높이 올라가는 제 모습이 자랑스러웠고 독신 파워우먼이라는 타이틀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성취감이 오래가지 않더군요. 승진해도 연봉이 올라도 뭔가 허전한 이 마음은 채워지지 않아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었던 성공이 결국은 혼자만의 것이었다는 걸.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대학 다닐 때 그래서 더 필사적으로 살았나 봐요. 형제자매도 없어서 명절에도 생일에도 늘 혼자였죠. 그래서 더 일에 매달렸는지도 모릅니다. 외로움을 성공으로 채우려 했던 걸까요? 사실 대부분의 시간은 혼자가 편했어요. 퇴근 후 누구의 연락도 받지 않아도 되고, 주말에 약속에 쫓기지 않아도 되고, 그저 제가 하고 싶은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회식 자리에서도 부사장님은 언제 결혼하세요? 라는 질문에 전 일이 제일 좋아요. 라고 웃으며 답했죠. 혼자 먹는 저녁이 쓸쓸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고, 혼자 보내는 주말이 외롭다고 느낀 적도 없었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성과를 이루려면 집중이 필요했고, 고독은 시간을 더 밀도 있게 쓸 수 있게 했으니 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일까요? 이 편안함이 편안하지 않게 느껴지기 시작한 게, 이 자유로움이 허전하게 다가오기 시작한 게, 이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 발레 파킹된 외제차 키를 만지작거리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하던 게 정말 이거였나? 이렇게 호화로운 감옥 속의 하루하루가, 옆 테이블의 가족들이 케이크에 촛불을 끄며 웃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가슴을 아프게 해요. 디저트 준비해 드릴까요? 웨이터의 물음에 그저 고개를 저을 뿐, 이 텅 빈 성공이 오늘따라 더 적막하게 느껴집니다. 주말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샤넬백에 까르띠에 시계, 온몸에 명품을 휘감았죠. 마치 갑옷을 입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당당할 것 같아서. 어머, 승희야, 역시 다르다. 저 시계가 어마어마하다며? 친구들의 감탄, 하지만 그들의 수다에 끼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학교 이야기, 남편과의 에피소드, 손주 자랑. 승희야, 넌 참 부럽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래요. 전 하고 싶은 걸 다 했죠. 비싼 차도 살 수 있고,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고.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그저 회사 이야기뿐. 명품으로 무장한 제 모습이 오히려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제 명품을 부러워했지만 결국 그건 한순간이었죠. 승희야, 우리 다음에 또 보자. 헤어질 때 다들 바빴습니다. 미안해. 나는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 우리 막내가 오늘 열나서. 남편이 저녁에 일찍 들어온다고 해서. 그래요. 그들에겐 갈 곳이 있었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샤넬백을 메고 까르띠에 시계를 차고 최고급 아파트로 돌아왔지만 현관문을 열자마자 온몸을 휘감는 적막감. 아무리 비싼 명품으로도 이 외로움은 가릴 수가 없네요. 텅 빈 집에 울리는 하이힐 소리. 오늘도 와인 한 잔으로 이 밤을 달래야겠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대학 시절 베프였던 지원이. 승희야, 시간 괜찮으면 좀 볼 수 있어?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30분 후 집 앞 와인바에서 만났습니다. 지원이는 제가 처음 본 순간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난 결혼이란 걸 하지 말았어야 했어. 남편의 외도, 시댁과의 갈등. 20년 결혼 생활이 무너져가고 있다고. 넌 현명했어.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지원이가 말했습니다. 순간 웃음이 났습니다. 제가 부러워하던 그녀가 부러워하는 제가. 지원아, 그동안 혼자 마시던 와인을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마시며 말했습니다. 우리 참 많이 외로웠나 봐. 대체 어떤 삶이 행복한 걸까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친구들은 나를 부러워하고 나는 또 그들의 일상이 그립고 회사에서 승승장구할 때는 이것만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이 성공이 무색하네요. 지원이처럼 결혼 생활이 무너져가는 친구를 보면 아, 내가 현명했나 하다가도 밤마다 혼자 마시는 와인잔에 비친 쓸쓸한 내 모습을 보면 또 다시 흔들립니다. 정답은 없는 걸까요? 누구나 각자의 불행을 안고 살아가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가지지 못한 것만 그리워하면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 나이가 되어서야 깨닫습니다. 행복은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선택한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인지도. 지원이의 눈물을 닦아주면서도 막상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이혼해라고 하기엔 20년 세월이 있는데 참고 살아라고 하기엔 그 아픔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시간이 약이야라는 진부한 위로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와인잔을 채워줄 뿐. 어쩌면 우리는 서로 다른 형태의 불행을 안고 이렇게 마주 앉아 있는 걸까요? 나는 나대로, 그녀는 그녀대로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각자의 빈자리를 안고. 지원아, 결국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을 위로할 수 없고, 없는 사람은 가진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더니, 우리는 지금 그런 걸까요? 사실 난 내가 부러워. 지원이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이렇게 자유롭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게. 지원이가 와인잔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넌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되잖아. 누구한테 허락받지 않아도 되고, 누구 눈치도 안 봐도 되고. 난 20년 동안 한 번도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어.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엄마로서. 늘 누군가의 무엇이었지. 그냥 나로 살아본 적이 없어.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부러워하고 있었네요. 제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것을 가진 그녀가 제 삶을 동경하다니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외로움이 누군가에게는 자유라니, 제 공허함이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이라니. 지원아, 넌 모를 거야. 하려다가 말을 멈췄습니다. 매일 밤 혼자 마시는 와인 잔의 쓸쓸함을, 승진 축하 자리에 텅 빈 의자를, 명절 연휴의 긴 정막을. 하지만 지원이도 모르겠죠. 저도 모르는 그녀의 20년 세월 속 아픔처럼 우리는 그저 서로의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만 보고 있는 걸까요? 가진 것은 보지 못하고 없는 것만 그리워하면서 와인잔만 만지작거리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승희야, 미안해. 지원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너무 경솔했나 봐. 내 삶이 얼마나 외로울지도 모르면서. 아니야. 나도 미안해. 제가 답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모르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 부러워했으니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다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웃는지도 모르게. 그저 우리 둘 다 참 어리석었다는 듯이. 우리 좀 바보 같지 않아?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러게. 난 내 자유가 부럽고, 넌 내 구속이 부럽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불완전한 삶을 들여다보며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완벽한 삶은 없는 걸까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외롭고 힘들고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있잖아. 문득 대학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기억나? 우리가 과방에서 라면 끓여 먹던 거. 지원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때는 참 단순했지. 그래. 라면 하나에 콜라 하나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 솔직히 그때도 인생이 쉽지는 않았어요. 등록금 걱정에, 취업 걱정에, 하지만 적어도 길은 보였죠. 이걸 이루면 다음은 저걸 하면 되고, 그런데 지금은 모든 걸 이루고 나니 다음 목표가 보이지 않아요.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고 승진하고 또 승진하고. 그렇게 정해진 길을 달려왔는데 마지막 목표였던 임원까지 되고 나니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은 것 같아요. 마치 등산을 하는데 정상에 올랐더니 그 너머로 가는 길이 없는 것처럼. 그때는 서로의 꿈을 나누며 밤을 새워 이야기했었죠. 나는 커리어 우먼이 되고 싶다고. 지원이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우리 둘 다 꿈을 이뤘네. 지원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 제가 중얼거렸어요. 그때는 몰랐죠. 꿈이란 게 이루고 나면 또 다른 허전함을 남긴다는 걸. 근데 지원아,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뭔가 이룰 게 있어서 더 행복했던 것 같아. 지원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뭔가를 꿈꾸고, 바라고, 지금은 이미 다 잃어버려서 그런가. 더 이상 꿈꿀 게 없는 것 같아. 와인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난 커리어의 정점에 섰고, 넌 결혼이란 꿈을 이뤘고, 그래서 더 공허한 걸까? 지원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꿈일지도 몰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요. 이룰 것이 남아있는 삶이
더 희망차고 행복한 걸까요? 지원이를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텅 빈 집이고 여전히 적막이 가득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오늘따라 와인 한 잔을 따르면서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꿈을 가져보자. 어쩌면 지금까지는 너무 일만 바라보고 달려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돈과 직위,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알았죠. 이제는 다른 걸 찾아볼까요? 요리를 배운다거나 악기를 다시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봉사활동을. 혼자라서 외롭다고만 생각했는데 혼자이기에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지 않을까요? 오늘 밤 처음으로 혼자 마시는 와인이 그렇게 쓸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일은 피아노 학원을 알아볼까 해요. 대학 때 잠시 배웠던 그 악기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하면서 처음으로 피아노 학원을 검색했습니다. 성인 피아노, 직장인 피아노. 그동안은 퇴근 후에 집에서 와인 마시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할 생각을 하니 가슴이 설렙니다. 임원실에 앉아 서류를 보다가도 자꾸 피아노 학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게 되고 회의 중에도 문득 피아노 선율이 떠올라요. 저 부사장님? 직원이 불렀지만 저는 피아노 동영상을 보고 있었죠. 아, 미안해요. 처음으로 회사에서 이런 실수를 했네요. 하지만 웃음이 났습니다. 이렇게 설레는 마음을 가져본 지 얼마나 오래됐나요? 퇴근 후 처음으로 피아노 학원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피아노 학원, 저보다 20살은 어려 보이는 선생님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습니다. 처음엔 민망했어요. 대기업 임원이 이제 와서 피아노라니. 게다가 나이 어린 선생님한테 배운다는 게 처음이신가요? 아니요. 대학생 때 잠깐. 피아노 앞에 앉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상하게도 임원회의 할 때보다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서툰 건반 위에서 어설프게 음계를 짚어가는데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이런 새로운 시작이, 이런 서툰 순간이 제게도 아직 남아있다는 게 감격스러웠나 봅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하시겠어요? 네. 꼭 배우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늘따라 거리의 음악 소리가 달리 들립니다. 이렇게 서툰 게 인생인가 봅니다. 커리어를 쌓았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성공했다고, 모든 걸 다 한다고 생각했던 순간 문득 깨닫습니다. 아직도 저는 어리고 여린 마음을 가진 미완성의 사람이라는 걸. 외로움은 그렇게 찾아왔나 봐요. 채워지지 않는 결핍도 모두 제가 완벽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였던 순간들이 만든 거겠죠. 그래서 다시 시작합니다. 서툰 피아노 건반을 누르며 다시 한번 초심자가 되어 어쩌면 인생은 끊임없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런 여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서툴러도 그래서 더 아름다운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진정한 어른이 된다는 건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가진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는 걸 49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늘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흠잡힐 것 없는 모습만을 보여주려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입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서툰 음을 더듬는 제 모습이 오히려 더 진실된 것 같아요. 어쩌면 인생은 끝없는 미완성의 연속이겠죠. 나이가 들수록 더 모르는 게 많아지고 새로 배워야 할 것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더 아름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피아노 건반처럼 하얀 건반과 검은 건반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아름다운 선율이 되듯이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완벽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서툴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새로운 음을 만들어가는 그런 여정이 진정한 인생이라는 걸 미완성을 찾아 헤매는 이 여정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진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긴 시간 완벽을 향해 달려왔지만 결국 도착한 곳에서 찾은 건 또 다른 미완성이었네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그 미완성이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그 불완전함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으니까요. 피아노를 배우는 초보자처럼 서툰 손가락으로 음을 더듬어가며 새로운 곡을 만들어가듯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들. 누구의 평가도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 불완전함이 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미완성이기에 계속해서 꿈꿀 수 있고 미완성이기에 여전히 설렐 수 있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새로운 미완성을 찾아 걸어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하시면 새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